베이징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처럼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으며 중나라의 주변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의 심장부인 천안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거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복 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며 현장에 배치된 정규 군병력들조차 이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의 날카로운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사복요원의 지시를 받는 이 기이한 풍경은 중나라이가 현재 얼마나 극도의 위기감 속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이징 시내의 모든 통행은 이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 있으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중국 공부의 실질적 1인자이자 시진핑의 오랜 전우였던 장유샤 부주석, 그리고 군령권의 핵심인 뉴전리 연합참모장이 동시 숙청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체포되었으나 이들은 물론이고 이들이 통제하고 있던 세력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해방군부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군 내부의 부패와 전면전 지구전을 벌이겠다는 당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를 정치적 독소 제거와 혁명적 재탄생이라 부르며 대대적인 정치 정풍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정풍입니다. 갑자기 정풍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유는 2026년 2월 1일자 해방군부 사설의 제목이 정치 정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정풍 반부패를 중심으로 추진하자였기 때문입니다. 당 중앙은 이번 숙청을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가 아니라 군의 정치적 본색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상적 세례이자 혁명적 단련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파벌과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명분으로 이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 정풍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42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예난 정풍운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난 정풍은 당시 마오쩌둥이 박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벌인 대규모 사상개조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당원 한 명 한 명에게 가혹한 자기 비판을 강요하고 마오쩌둥 사상에 반하는 세력을 독초로 규정해 뿌리 뽑았던 피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마오쩌둥은 당과 군의 유일한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고 이후 정풍이라는 단어는 중국 정치사에서 반대파의 완전한 괴멸을 뜻하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공산당 역사에서 정풍은 곧 피해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2026년의 정풍은 예난 시절보다 더 정교하고 파괴적입니다. 사설에서는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상적 검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중나라의 담장 너머에서 얼마나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 숙청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오늘 이슈인사이트에서는 이 거대한 권력 균열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번 숙청의 가장 기괴한 점은 지휘부의 동시 증발입니다. 장유샤와 뉴전리의 입건 소식 외에도 군부 서열 3위인 호에이둥 부주석의 자살설과 군 기율위원회 수장 장성민의 사망설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기능정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관영 매체는 연일 군 유주석 책임제를 강조하며 오직 시 주석 한 명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지휘에 단호히 복종하고 시 주석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문구는 역설적으로 현재 시 주석이 군대를 전혀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숙청된 장성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야전파였으며 이들의 빈자리를 시진핑의 개인 비서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는 점은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적 숙청이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동안 중국 전역의 고속도로는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했습니다. 안후이, 허난, 산동 등 주요 거점에서 포착된 군용 차량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급 트럭부터 병력 수송버스, 심지어 이동식 지휘소까지 포함된 이 대열은 단순한 정기훈련이라고 하기엔 이동 규모와 시점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물리적 무장해제 작업으로 분석합니다. 숙청된 장성들의 기반이 되는 부대들을 강제로 이동시켜 서로 격리하고 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특히 직난 지역으로 집결하는 병력들은 만약의 사태인 군부 쿠데타에 대비한 시 주석의 친위 병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 위를 메운 탱크와 장갑차는 적군이 아닌 내부의 반대 세력을 겨누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이 전조등의 물결은 시 주석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동원한 마지막 물리적 수단입니다.
군부의 균열은 곧장 민간의 저항으로 번졌습니다. 베이징 랑마오 다리 위에서 시민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대의 구호는 이전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장유샤와 류전리를 석방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군부 내부에 존재하는 시 주석에 대한 반감을 대중이 대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시위 건수가 전년 대비 48%나 급증한 가운데 이제는 군부 실세들의 숙청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 정부 사령관들의 태도입니다. 중앙에서 대대적인 지지 성명을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정부 사령관들의 공식적인 충성 맹세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불안한 침묵과 민중의 분노가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현재 중국 체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당국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있지만 장유샤와 류전리를 석방하라는 외침은 이미 SNS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 건군 100주년과 자신의 사연임을 확정짓고 싶어합니다. 이번 대숙청은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군의 지휘부를 전멸시키고 공포로만 통제하는 조직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지휘관이 사라진 부대, 사복요원의 감시를 받는 병사들, 그리고 거리에서 숙청된 장군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민들. 이 모든 광경은 시진핑 체제가 맞이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단기적 진통이라 말하지만 대중은 이를 황제의 마지막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진통이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아니면 더 완벽한 독재의 완성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도로 위의 군용차와 거리의 시민들이 이제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군 내부의 침묵이 행동으로 변하고 거리의 구호가 더 커진다면 2026년의 베이징은 중국 현대사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인사이트의 이번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